자, 이제 본방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다행히 또 본방이 미국 얘기네요, 일본이. 제가 일부러 오늘 저거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국 얘기 일본어로 넣었어요. 안 할 리가 있나, 당연히 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송 작가님 텍사스 하실 거죠? 제가 이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중국 얘기인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관계 복원을 제안을 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동맹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애매합니다. 이게 네. 되게 애매한데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동맹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D10하고 데모크라시 10하고 비슷한 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거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가 말하자면 앞으로 더 이상 무역 전쟁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하고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하고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짐작은 드는데 이분이 다행히 정신이 맑아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어두워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를 해야지 동맹이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니다. 절대 동맹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근데 친해지려고 한다는 얘기지. 네. 기사입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동맹 거래 아니다. 바이든 국제연설 한국 부담 커졌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콕 찍어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그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이 중국 견제에 함께할 것으로 언급한 인도태평양 동맹에는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한국도 꼽힌다. 앞으로 한국에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할 것임을 보여준 대목이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 참여, 화웨이 5세대 통신 장비를 비롯한 중국산 기술 제품 사용 제한 등과 관련해 한국이 갈림길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 외구 일보는요. 외구 일보. 사실 이거 6개월 전에 10월 달에 써야 될 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혀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얘네들이 10월 달에 그 쿼드 관련된 외무부 장관 회의 있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이 지금 배제되고 있다. 그렇죠. 패싱. 동아시아 나토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패싱을 했고 이러다가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있는 사드의 서브로 해갖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거품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외무장관 회의하고 중국 무서워가지고 그 성명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올해도 지금 2월 달에 만났지만 엊그제도 만났지만 똑같아요. 성명 하나 없이 밥만 먹고 헤어지면서 야 이제 그만 불러. 1년에 한 번씩만 불러. 요것만 결의한 거야. 그렇죠. 이게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쿼드에 관련된 실무적인 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죽어버린 쿼드를 마치 살려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쿼드하고 사실상 연결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쿼드하고 상관이. 반코드적인 발언을 한 거야, 바이든은. 근데 이걸 조선일보는 기사를 이렇게 비틀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였고요. 중앙일보는 네. 비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보면 구체적으로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회사들은 기업 경영 구조를 공개하고 부패와 독점적 관행을 막으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 회사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그러면 중국을 되게 견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은 견제하는 걸로 이제 했다고 해석을 한 거야, 얘네들이. 근데 바이든의 워딩을 보면 아까도 했지만, 이 동맹은 가치는 공유하겠는데 괜히 다른 국가들하고는 싸우지는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먼저 미국의 화해 제스처를 훅 들이밀었다는 거죠. 네. 중국이 스마트폰에서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히토류, 이 히토류 생산을 올해 상반기
4분의 1 이상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인데요. 중국의 히토류 생산 증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노컷뉴스가 쓰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 늘리는 중국, 미국 바이든의 화해 제스처. 중국 정보기술산업부와 천연자원부는 지난 19일 올 상반기 히토류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6만 6천 톤에서 8만 4천 톤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히토류는 세계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어서 무기화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 히토류 생산량 증가 소식은 중국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히토류 생산을 제한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미 CNBC 방송의 보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언론들이 짚은 거랑은 지금 반대가 됐던데. 그렇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문희정 국제평론가가 진행했던 국제뉴스 플렉스에서 한번 호주와의 관계에서 네. 이걸 엎었던 적이 있어요. 호주가 그동안 이제 히토류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생각을 안 하다가 그래서 개발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광산 자체를 미국의 51% 아니죠, 중국의 51% 지분을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원석만 캐갖고 중국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다시 호주 안에서 가공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투자를 미 국방부가 직접 투자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그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일 때 지금 바이든이 행정명령 내린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갈등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걸 생각하고 히토류 확보에 대한 다변화의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본이 북한이었고 북한이 안 되니까 관계 개선이 잘 안 되니까 호주로 넘어왔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 사안들은 사실은 트럼프가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놨던 사안이었고 이게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이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히토류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히토류는 중국에서 90%를 생산할 뿐이지 90%가 매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죠. 세계 최대 매장량은 어디다? 북한이다. 근데 이거를 왜 중국이 가공을 하느냐? 히토류를 가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산을 써요. 산. 황산, 불산 같은 산을 써가지고 광석을 녹여내서 이걸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히토류 가공 공장이 생겨나게 되면 그 주변의 토양이나 뭐 이건 완전히 다 그냥 다 망가지고 마는 이런 그렇죠.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이게 독점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1년 필요량이 10만 톤이 안 될 때 50만 톤 가까이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기존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쫙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가공 공장들을 다 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거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무기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따위로 노니까 이 히토류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야, 돈이 좀 들더라도 공해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중국이 나 이제 안 그럴게 더 많이 생산해 줄게 다시 싸게 줄게 해도 아 나 이제 왕서방 못 믿어 그러면서 자체 생산하는 비율들을 늘려가고 있고 그 히토류를 안 쓰는 기술들을 개발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무기화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 히토류 매장량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 36.7%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만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거지. 이 대부분이 몽고, 그러니까 내몽고 자치구와 몽고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습니다. 아, 몽골에? 사실 지들 재산도 아닌 거야, 따져놓으면. 그러네요. 뺏어오는 거지, 뺏어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에 극단적인 분쟁이 발생하면은 뭐 히토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히토류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이나 이게 휴대폰 액정, 그다음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이게 액정을 맑고 그 전기 그러니까 액정은 전기가 통해 화면이 뜨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그건데 이게 제일 큰 소비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과 이 히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첨단 미사일이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히토리들이 가공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원석을 아까 말한 대로 분말 형태로 가공해 내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료만 밀가루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짜장면을 만들 수 있게끔 반죽을 하고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기술은 아직 중국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가루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전자제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밀 가공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광석에서 추출하는 데까지만 이 공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갖고 문제를 걸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원료 생산만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지네들가 원료를 납품할 수 없게 되는,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이 반도체 소재 전쟁을 벌였다가 거래선을 잃은 거와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밀 가공 기술을 갖추고 있는 몇몇 국가들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한국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부를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중국산을 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정책적으로 무기화한다고 하는 거를 한 10년 전에 이미 센카쿠 열도에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경계하면서 지금 자체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 거고 어느 정도 자리파를 이룬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길지 않을 거다. 5년, 10년 안에 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자급화를 할 수 있고 중국을 배제하고도 국제 유통이 될 수 있는 단계에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동향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2010년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센카쿠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리 수출 제한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일본이 중국 말고 딴 지역에서 공급선 찾아가지고 뭐 큰 효과는 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장에 멈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장은 그 위험이 있어서 사흘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만 거의 1년 만에 그와 관련된 대체품들 또는 히토리를 쓰지 않는 기술들을 일본이 개발을 해내면서 이제 그 카드는 지금 일본한테 다시 안 먹히는 카드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히토류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바람처럼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의 사기 언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지금 제가 히토류를 찾아보니까 원소 주기율표에서 스칸듐, 이트륨과 이 원자번호 57번에서 71번까지의 라탄 계열의 15개 원소를 합친 17개 원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래요. 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고 천연 상태에서 서로 섞여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히토류라고 쓰고요. 니켈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니켈은 원자 번호가 28번입니다. 전이금속이고요. 요거하고는 히토리하고는 또 다르다. 네. 근데 히토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특별히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가요? 어떤가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토류가요, 그 원자 번호대로 이렇게 뭉쳐 있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같이 채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덩어리 안에 아까 말씀하신 각종 희귀 원소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류해갖고 하나하나 쓸 수 있게끔 정제하고 뽑아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어디서 난다 그래서 뭐 스트론튬 하나만 이렇게 막 나오는 이런 광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히토류라고 하는 이 광산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성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뭐랄까 하나의 언어로 갖고 설명하기 힘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희귀한 흙이다 그래서 히토류라고 쓰는 거고요. 네. 송작가 TV라고 하면은 이피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칩시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기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성규 씨가 네. 혼합 광물 군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히토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